반갑습니다.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수업 네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까지 마우스를 이용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도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밀하게 만들 수 있도록 눈금자라는 걸 이용해 볼 겁니다. 자, 눈금자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진행하는 내용도요, 이론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실습하고 또 이론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눈금자 활용 이니셜 키링 만들기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오늘 주로 하게 될 부분은 팅크캐드에서 눈금자를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니셜 키링, 여러분들 이름으로 키링 만드는 작업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니셜 키링 만드는 작업은요. 눈금자 활용을 제대로 하게 되면 저하고 똑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지게 될 테니까 뭐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최후에 보여주게 되는 그림하고 다르다 그러면 중간에 뭔가 잘못된 거겠죠. 자,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컴퓨터는요, 제가 보여지는 이 강의 영상 외에도 팅크캐드 화면을 일단 켜놓은 상태여야 됩니다. 항상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요, 이 팅크캐드라는 걸 이용을 해서 모델링 하는 내용들이 거의 100%거든요. 거의 100%고, 그리고 일부 이제 그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 팅크캐드를 잘 활용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하나씩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강의 영상도 나오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쪽 화면에는 팅크캐드를 실행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우스 컨트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마우스의 왼쪽이죠.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차원 물체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명령을 선택을 하거나 선택하는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이 왼쪽 버튼을 사용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휠 버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휠 버튼 같은 경우에는 화면 자체를 좌로, 우로, 상하로 미는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 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시다 보면 화면 자체를 조금 더 밀고 당기고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하여튼 특정 부분만 확대를 한다든지 할 때도 일단 화면 위치를 옮겨야 되니까 화면 위치를 옮길 때는 중간에 휠 버튼을 눌러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휠 버튼에 대한 휠 버튼 클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 버튼입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인데요.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3차원으로 돌려서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시게 되면 3차원으로 돌아가면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3차원으로 물체를 볼 수 있다 하는 부분, 돌려볼 수 있다는 부분, 이것들은 3차원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우스 기능 중에서 네 번째 기능입니다. 휠 버튼을 돌리게 되면 줌인, 줌아웃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특정 개체 위에서 마우스 돌리게 되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면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동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우스 컨트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이 마우스 컨트롤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의 손에 익으셔야 돼요. 작업을 하시면서 손에 익으셔야 작업하시는 게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요. 우선 눈금자라는 걸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눈금자 활용하기라고 해서 눈금자 기능을 단순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눈금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눈금자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는지 말씀드릴 거고, 이 눈금자를 활용하면서 도형의 크기, 삼각형이나 뭐 원통 이런 것들에 대한 크기, 그 다음에 또 원통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를 위치 이런 것들도 눈금자 활용하기 기능을 사용을 해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형 속성 바꾸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도형 속성 바꾸기는 도형에다가 색깔을 바꾼다거나 도형의 어떤 둘레의 부드럽기 이런 걸 바꾼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형태들에서 특정 성질 이런 걸 가지고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도형 속성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걸로 해서 이니셜 키링 만들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름표 만들기를 진행해 보셨기 때문에 이니셜 키링 만들기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눈금자 그리고 도형 속성 요 기능을 이용해서 이니셜 키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니셜 키링에서 여러분들의 이름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모양의 결과물이 각자가 다 만들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죠. 일단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면은요, 팅크캐드 들어가셔가지고, 지난번에 작업하셨던 이름표를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이름표 불러봐 주시고, 이름표에 부르시게 되면 화면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름표 부르시고요. 화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 오른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른쪽 상단 부분에 가보시게 되면, 얼핏 보면은 니은자처럼 생겨 있는 도구가 하나 있죠.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게 되면 눈금자 도구라고 이렇게 글자가 나올 겁니다. 눈금자 도구라고 나올 텐데 이 눈금자 도구를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 눈금자 도구는요. 눈금자 도구를 후면 확대를 해보게 되면 이 눈금자 도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게 돼요. 테두리가 생기게 되고 이 테두리가 생겼다는 얘기는 눈금자가 활성화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눈금자를 활용하실 때는 클릭하셔가지고 바닥을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눈금자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눈금자가 취소가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눈금자 도구를 활용을 해서 사용한 예를 보시게 되면 도면에다가 상자를 갖다 놓는 건 이제 아시잖아요. 상자를 클릭을 해서 상자를 하나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상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상자 가져왔을 때는 상자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흰색 점과 까만색 점, 그 다음에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다가 치수가 나오도록 상자의 크기, 상자의 위치에 관련된 치수가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눈금자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알려드린 대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눈금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눈금자를 클릭을 했어요. 눈금자를 가지고 와서 마우스 이쪽 이 부분에 와서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하고 나니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자 주변에 숫자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숫자가 세 가지가 네 가지입니다. 숫자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여기 보시는 요 숫자 같은 경우는 이 상자의 Y축 값입니다. Y축 값 20mm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X축 값 20mm. X축 값 20mm. 그 다음에 요 값 같은 경우에는 Z축 값 20mm. 옆에 있는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얘가 이쪽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 0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0이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떨어진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면에서 떨어진 간격. 바닥면에서 떨어진 간격이 0mm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이 숫자는 크기하고는 관계없는데 눈금자를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눈금자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바닥면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바닥면에서부터 이 개체의 이 상자의 요 모서리까지의 간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간격을 Y축 값으로는 23mm, X축 값으로는 18mm 이렇게 간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값들을 이용을 해서 이 상자의 크기를 또는 상자의 위치를 수치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바꾸거나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눈금자를 알려드리고요. 눈금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니셜 키링을 만드시게 되는데요. 그 이니셜 키링 만드는 부분에서는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위치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니셜 키링 만들기 전에 눈금자를 활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는 제가 직접 팅크캐드 화면을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도요, 팅크캐드 화면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팅크캐드 화면을 똑같이 실행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 네, 우선 팅크캐드 대시보드에 여러분들이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새 디자인 들어오셔가지고 새 화면을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게 되면 일단 대시보드로 먼저 가겠습니다. 대시보드로 먼저 가고요. 대시보드에서 새 디자인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새 디자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새로 만들기. 여기서 지금 대시보드 들어온 겁니다. 지금 대시보드에서 새로 만들기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3D 디자인 선택하시게 되면 대시보드에서 새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팅크캐드라는 프로그램은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클라우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쓰는 명령 하나하나 다운받아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명령 하나 누를 때마다 인터넷 속도에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도 기다려 주시면 뭐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일단 상자를 가져오시고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눈금자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눈금자 위치는요, 화면 오른쪽 니은자 모양으로 생겨져 있는 이 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우스 올려보시죠. 마우스를 이렇게 딱 올려보시게 되면, 눈금자 도구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눈금자 도구, 마우스 떼시게 되면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마우스 다시 올리시게 되면 눈금자 도구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눈금자 도구를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나면 눈금자 도구가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마우스가 따라가면서 니은자 모양의 눈금자가 보이게 될 거고요. 눈금자 시작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찍어 주시면 돼요. 자, 이쪽 모서리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여기를 일단 임의로 찍었습니다. 자, 찍고 나면 여기가 0,0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임의의 좌표 0,0이 되고 여기서부터 해서 좌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일단 상자를 하나 갖다 놔볼까요? 상자 선택을 해서 상자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자를 가져다 놓게 되면 조금 전에 찍었던 눈금자 위치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상자의 모서리까지 거리가 86mm라는 뜻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조금 더 작게 해서 보시게 되면 70mm가 나옵니다. 86mm, 60mm, 70mm 위치에 이 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쭉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상자는 Y축값 20mm, 그리고 X축값 20mm, Z축값 20mm라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바닥면에서는 딱 붙어 있다. 숫자 0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주어져 있는 개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눈금자를 사용을 했을 경우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눈금자를 치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금자를 취소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네, 눈금자를 취소를 하게 되면 숫자가 없어지게 되죠. 물론 숫자 확인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눈금자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숫자 확인만 가능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눈금자를 중간에 또 갖다 놓보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상자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상자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통을 또 하나 갖다 놔보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밀고요. 요 미는 거는 마우스 컨트롤 하는 거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밀었습니다. 자, 민 상태에서 원통을 하나 갖다 놔보겠습니다. 자, 원통을 갖다 놓고 나면은, 이제 원통에다가 치수가 나옵니다. 원통에 보시는 방향에서 Y축값 20mm, X축값 20mm, Z축값 20mm 해서, 이렇게 되면은 원통의, 사이즈가요, 지름이 20mm짜리죠. 지름이 20mm짜리, 높이 20mm짜리 원통이 만들어졌고요. 바닥면에 쓰는 0mm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개체를 갖다 놓든지 간에 그 개체의 X축, Y축, Z축 요 세 개 축에 대한 값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에서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눈금자라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확인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눈금자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또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밑에 있는 글자를 한번 가볼까요? 텍스트를 한번 가져가지고 텍스트 선택을 해서 텍스트를 갖다 놓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딱 갖다 놓자마자 마찬가지로 텍스트도 사이즈를 알 수가 있죠. 텍스트의 Y축값 19.82, 그 다음에 X축값 74.6, 그 다음에 글자 두께 10mm, 그 다음에 바닥면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체의 크기, X축, Y축, Z축 크기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눈금자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눈금자라는 기능에서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금자에서 이제 수치를 바꾸어서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일단 텍스트나 그 다음에 원통은 지울 텐데요. 지우는 과정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키보드에 딜리트를 누르셔도 되겠지만 위에 보시게 되면 선택을 하시고 나서 쓰레기통 모양이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개체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개체 삭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상자만 먼저 상자를 다시 상자까지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에 작업했던 내용들을 다 지우게 되는 거죠. 마우스 이용해서 중간에 갖다 놔 주시고요. 자, 이제는 상자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상자를 다시 선택을 하고요. 중간에 가져다 주시고, 이번에는 눈금자, 앞에 거 똑같습니다. 눈금자 갖다 놔 주시고, 눈금자를 이용해서 상자의 크기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자의 크기를 수치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은 여기 흰 점을 이용을 해서 상자의 크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하는 크기대로 상자의 크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바꾸실 경우에는 물론 마우스를 아주 정밀하게 잘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눈금자의 기능에서 수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는 지워버리고요. 상자를 처음 가지고 와서 같이 작업을 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거 지우시고요. 상자를 먼저 하나 가져다 주십시오. 자, 상자를 가져다 주시고요. 이 상자에 눈금자 누른 상태에서 눈금자가 들어와 있고 눈금자가 들어와 있으면은 Y축값 20mm, X축값 20mm, Z축값 20mm, 그리고 바닥에서 떨어진 높이값 0mm 확인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개체를 갖다 놓고 개체를 변형할 수 있도록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Y축값, 지금 20mm 되어 있잖아요. 이 Y축값 20mm를 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50, 숫자 입력을 하고요. 엔터키 쳐버리게 되면 50mm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축값도 마찬가지 마우스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숫자 50을 넣을게요. 50. 자, 확대되죠?
50mm 사이즈만큼 확대가 됐습니다. 자, 두께도 한번 바꿔볼까요? Z축값 20되어 있는 것을 마우스 클릭을 해주시고 50.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Y축값 50mm, X축값 50mm, Z축값 50mm짜리 상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치를 이용을 해서 상자의 크기를 바꿔봤습니다. 자, 일단 이 상자는 삭제하겠습니다. 이번에 원통을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원통 선택을 해주시고 원통을 바닥에 갖다 놓게 되면 이미 눈금자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통의 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원통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지름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원 지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지름은 결국에는 X축과 Y축 값으로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자, 일단 여기도 원통도 마찬가지로 50mm짜리 원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값 50mm. 그리고 X축값 50mm. 그리고 높이 값도 50mm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원통의 사이즈를 바꿔서 원통 만드는 것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양한 모양을 한번 해볼까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게 되면은 별이 있죠. 예, 별 선택을 해서 별을 갖다 놓으시고요. 자, 이 별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X값하고 Y값 그리고 Z값으로만 확인이 가능하죠. 자, 여기서 Y값 38.04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서 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50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X값도 똑같이 50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Z값도 50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의 크기를 수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바로 눈금자를 이용을 해서 값을 바꾸는 것이죠. 자, 눈금자를 이용해서 값을 바꿔가면서 진행하는 것 한 번씩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요. 눈금자 이용해서 크기를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확인이 되셨으니까 이왕이면은 눈금자 이용하셔가지고 다른 도형도 한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눈금자 이용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게 되면 눈금자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 개체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체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뭐 귀여운 캐릭터를 만든다 라고 하게 되면은 크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크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뭐 원이나 하트나 별 갖다 놔놓고 조합만 잘하면 이쁜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무언가를 쓰는 도구를 만든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도구를 잡는 손의 사이즈나 도구를 끼우게 되는 부품의 사이즈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맞추셔야 되거든요.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방금 알려드렸던 이 눈금자라는 기능을 익숙하게 쓰셔야만 가능한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하고 작업하시는 동안에 저하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떤 수치를 넣으십시오, 어떤 이렇게 위치를 옮기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전에 만들었던 그 눈금자 사용했던 부분과 연결해서 이제는 그 개체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할 내용은요, 개체의 속성, 도형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속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좀 전에 작업했던 별이 있잖아요. 이 별이 있으면 이 별의 속성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색깔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색 색깔을 두고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빨간색으로 바꾸신다거나, 또 클릭을 하셔가지고 네, 노란색으로 바꾸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색깔 바꾸는 것이 일단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별 같은 경우에는 점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별의 날개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별의 날개 개수. 지금 현재 별의 날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얘를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점하고 숫자 5가 나와 있는데 요 5를 클릭을 해서 6으로 넘겨주게 되면 날개의 개수가 6개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날개의 개수를 10개로 바꿔보겠습니다.
10개짜리 별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여기 숫자 값을 바꿔서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이 있다. 자, 일단 상자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별은 일단 지우고 상자를 가져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자 선택을 해서 상자 가지고 오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와 주십시오. 똑같이 따라 해보시게 되면 뭐 재밌는 결과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상자를 가져오시고요. 이 상자에 눈금자를 사용을 해서 상자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상자 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이 상자의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자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상자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상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상자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이 아주 각져 있습니다. 90도 정도로 아주 각져 있거든요. 이렇게 각져 있는데 이 각져 있는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반지름이라는 겁니다. 지금 반지름 값이 0이 되어 있잖아요. 이 끝부분을 반지름 전혀 없이 그냥 90도로 만들겠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이 반지름 값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숫자 한 1 정도 늘려볼까요? 1 정도 늘려보게 되면 자, 확대 다시 해서 보게 되면 좀 전에 보였던 그 아주 각져 있는 아주 예리한 칼처럼 되어 있는 그 각져 있는 모양이 약간 부드럽게 바뀌었잖아요. 자, 그리고 숫자를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점점 더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그 수치를 넓히면서 숫자를 직접 입력을 했는데 숫자 입력을 하지 않고 반지름 걸쳐 있는 동그란 점이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 바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클릭을 해서 쭉 늘리시게 되면 그때그때 적용이 되는데 거의 끝부분 가게 되면 거의 9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이 9가 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방금 작업했던 내용이 속성을 이용을 해서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폭이나 길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상자를 잠시 지우겠습니다. 상자 선택을 해서 지워주고요. 같이 진행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원통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원통 가지고 옵니다. 자, 원통 가져오자마자 원통의 속성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통의 속성에서 일단 색깔 바꾸는 거 한번 해볼까요? 솔리드 선택을 해주고 색깔을 녹색 쪽으로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솔리드 선택을 해주고 색깔을 노란색으로 자, 이렇게 색깔 바꾸는 거는 다른 도형들과 다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 또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 원통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원인데요. 원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원이 아니고 이 곡면이 직선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측면의 부드럽기를 20면체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20개 정도로 해가지고 원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부드러운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측면의 값을 늘리시게 되면 측면의 값을 점점 늘리시게 되면 점점점 부드러운 원이 되는 거죠. 그 최대한 64면체를 하게 되면요. 각이 거의 없는 원이 됩니다. 각이 거의 없는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원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자, 아까 이제 별을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 원통은 일단 좀 지우시고요. 다시 딜리트 누르시고 지워주시고 밑에 쭉 가서 별 말고 이번엔 하트를 한번 가볼게요. 하트 선택을 해주고요. 자, 하트의 속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트의 속성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색깔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색깔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깔로 바꾸시는 작업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사용하는 어떤 도형들에 따라서 그 도형의 속성들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도형 같은 경우에는 색깔 자체만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던 또 특별한 도형들 같은 경우에는 원통 같은 경우에는요. 원통의 어떤 부드럽기, 원의 어떤 외곽에 대한 부드럽기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보셨던 별 같은 경우에는 별의 날개 수까지
점의 수를 조절을 하게 되면 날개 수까지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었습니다. 자, 자,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개체들의 속성, 그러니까 색깔, 크기, 뭐 별 같은 경우에 날개 수, 그 다음에 시간상 제가 진행은 안 했습니다만 도넛 같은 경우에는 안쪽 원의 지름, 바깥쪽 원의 지름,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개체를 기본적인 개체가 있지만 그 개체의 색깔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모델링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형태를 가지고 3D 프린터로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3D 프린터는 단색 3D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필라멘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 필라멘트가 흰색일 경우에는 흰색만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란색일 경우에는 노란색만 나오고 까만색일 경우에는 까만색만 출력을 해줍니다. 물론 디자인 하실 때는 모델링 하실 때는 다양한 다른 색깔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빨간색 하트에다가 노란색 별에다가 파란색 원통을 갖다 놓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출력할 수 있는 프린트는 우리 종이 프린트처럼 다양한 색깔이 나오는 프린트가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장비 자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한번 할 텐데요. 그때 또 상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어, 작업하셔야 될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어, 방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속성 상자 여기에서 사용을 했었죠. 속성 상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눈금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눈금자 속성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니셜 키링 만드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니셜 키링을 만드는데요. 이니셜 키링은 여러분들 이름으로 만들었던 이름표 만들기 작업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한데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두께값, 그 다음에 위치값 이런 것들을 수치로 입력을 해서 똑같은 사이즈의 모양을 만드는데 일단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이즈의 모양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눈금자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성을 사용을 해가지고 속성의 일부 데이터를 바꿔가지고 다른 모양, 다른 색깔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팅크캐드 화면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니셜 키링 같은 경우에는 이름표입니다. 이름표인데 열쇠고리죠. 열쇠고리고 아마 하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핸드폰 고리나 가방에 이렇게 달고 다니시면은 나름 뭐 특이할 겁니다. 어쨌든 3D 프린터로 출력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바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팅크캐드 화면을 가주시고요. 자, 팅크캐드 화면 깨끗하게 새 화면 하나 부르겠습니다. 자, 팅크캐드 화면은 깨끗하게 새 화면 하나 불러주시고요. 자, 팅크캐드 화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팅크캐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게 되다 보니까 아, 속도면은 조금 느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바로 이니셜 키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들어가 주시고요. 3D 디자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니셜 키링 작업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내용하고 제가 진행하는 내용하고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은 중간중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따라 해 보시고 혹시라도 안 되시면 차후에 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름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왼쪽 상단 부분에 있는 이런 부분 마우스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니셜 키링이라고 한글로 입력하겠습니다. 한글로 이니셜 키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니셜 키링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 부분 바꿔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니셜 키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상자를 먼저 하나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선택하시고 상자 중간에 가져다 주십시오. 자, 상자를 가져다 주시고 나서 이 상자의 크기를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요. 눈금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금자 도구로 마우스 클릭을 하고요. 바탕을 딱 클릭하시고 나면 상자의 크기를 알 수가 있죠. 상자의 기본 사이즈 그대로 해서 20mm, 20mm, 20mm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상자 크기 확인이 됐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이 상자 크기 확인하는 눈금자 들어와 있는 부분, 요거까지 다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저 화면이 똑같으셔야 됩니다. 똑같으셔야만 다음 작업을 하시도 똑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여기 상자의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Y 값은 20mm 그대로 놔두시고요. 앞에 나와 있는 X 값, 여기 20mm 지금 되어 있는데, 이 20mm를 마우스로 딱 클릭을 하시고요. 숫자를 클릭을 하십시오.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싹 바뀌죠?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숫자를 100을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자가 100mm가 됩니다. 100mm가 되면서 속성 뒤쪽으로 해서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치가 안 보이잖아요.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당깁니다. 자, 그럼 뒷면 보이시죠? 자, 뒷면에 들어가 있는 Z축 값 지금 20mm 되어 있습니다. 이 Z축 값 20mm를 마우스 클릭해서 숫자 3으로 바꾸겠습니다. 두께 3mm짜리 아주 얇은 상자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숫자 3mm짜리 아주 얇은 상자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방금 작업했던 것은 상자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눈금자 사용을 해가지고 상자의 크기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상자의 Y축값 20mm, X축값 100mm, Z축값 3mm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사이즈는요, 저하고 똑같이 해주셔야 일단 첫 번째 예제가 저하고 똑같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글자를 넣기 위해서 텍스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선택해 주시고요.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그냥 바닥에 그냥 툭 놓으십시오. 툭 갖다 놓으시게 되면 텍스트라고 글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속성 상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됐었으면 일단 문자 부분에 가서 마우스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글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포항대학교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포항대학교. 자, 포항대학교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 포항대학교 글자가 여기 상자 위쪽에 올라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이용해서 옮기시면 되겠고요. 조금 돌려보셔가지고 오른쪽 버튼 사용해서 조금 돌려보시면서 글자의 크기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자, 해서 상자 안쪽으로 글자가 들어가도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하는데 약간 혼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글자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글자 색깔은 파란색으로. 네,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빨간색 상자 위에, 얇은 상자 위에 포항대학교라는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글자를 두께를 조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두께를 클릭을 해서 아까 상자의 두께를 3mm 했잖아요. 상자의 두께 3mm 했으니까 글자의 두께는 5mm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3mm짜리 상자 위에 2mm 정도 위에 튀어나와 있는 포항대학교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키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링이 들어가야 되니까 링을 할 수 있도록 여기 한쪽 부분에다가 원을 하나 갖다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본 세이프에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게 되면 중간에 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자, 튜브를 가져오시고요. 튜브를 상자의 한쪽 면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상자가 떠놓은 게 확인되셨죠? 자, 그리고 이 상자를 쭉 밀어서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우선 상자의 크기도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에 지금 두께 값이 보시면은 10mm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튜브의 두께가 10mm, 상자의 두께는 3mm로 했잖아요. 자, 얘를 상자와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두께를 3mm로 바꾸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온 이 튜브의 두께를 10mm 되어 있는 것을 3mm로 바꿉니다. 자, 그럼 얇은 튜브가 됐죠?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하셔가지고 3차원을 살짝 돌려보셔가지고요. 그리고 이 원을 가지고 온 튜브를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대충 이 정도 해서 한 반튼 가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 나중에 고리가 힘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상자가 만들어졌고요. 그 상자 위에 포항대학교라는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하시고 여기에 튜브 넣어가지고 고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요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까지 만드시고 나면 모듈링은 끝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모듈링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걸 출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요것 자체를 전부 다 한 개의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그룹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3D 프린트를 쓰시는 분들하고 3D 프린트 쓰지 않는 분들하고 작업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모델링으로 끝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끝나요. 끝나게 되고 여기서 색깔을 바꾸시거나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드시면 되는데 우리는 3D 프린트를 하셔야 되잖아요. 프린트를 하셔야 되는데 요것 자체가 한 개의 덩어리로 바뀌어져야만 프린트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용했던 개체, 뭐 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보게 되면 상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도넛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를 마우스를 사용을 해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다 선택이 되죠. 다 선택이 되고요. 이제는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위에 명령 중에서 그룹화라는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색깔이 노란색, 뭐 파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그룹화를 딱 하게 되면 그룹화를 하는 순간 이게 전부 다 한 개의 색깔로 바뀌게 돼요. 한 개의 색깔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룹화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노란색으로 되어 있던 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있던 글자 이런 것들이 다 상자하고 똑같은 빨간색으로 바뀌어졌네 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사용하셔가지고 글자를 선택을 해보시고 원을 선택을 해보시고 사각형을 선택하시더라도 다 한 개만 선택이 되죠. 그리고 마우스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옮겨지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확인이 되신 다음에 요것 자체를 내보내기 하시게 되면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이니셜 키링이라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내보내기. 자, 내보내기 하시고 나면 화면에 지금 보신 것처럼 다운로드라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STL이 있습니다. STL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니셜 키링 STL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화면이 왼쪽 하단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버튼, 얘를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열기, 그 다음에 해당 유형의 파일 항상 열기, 폴드 열기, 취소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폴드 열기를 해보십시오. 폴드 열기를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내 컴퓨터 안에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다운로드 폴더 안에 이니셜 키링 STL 파일이 들어와 있으면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일단 잠시 제 팅크캐드 화면은 멈추고요. 이니셜 키링이 들어와 있는 다운로드 폴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니셜 키링이 들어와 있는 다운로드 폴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폴더 안에 오늘 이니셜 키링이라고 들어왔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니셜 키링을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출력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이니셜 키링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어서 마지막 설명드릴 부분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설명드릴 부분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셨던 그 이니셜 키링 만드는 부분을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릴 거고요. 설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뭐 개별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니셜 키링 만드는 순서는요. 이니셜 키링 만드는 순서는 처음에 눈금자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눈금자가 아니고요. 예, 처음에 이제 대시보드에서 처음에 깨끗한 화면 들어갔고 여기서 이름, 이니셜 키링이라는 이름을 먼저 줬습니다. 이니셜 키링이라는 이름을 먼저 줬고요. 그다음에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자의 사이즈를 바꾸기 위해서 눈금자라는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눈금자 도구를 이용을 해서 상자의 크기를 바꿔줬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상자의 크기는 20mm, 100mm, 3mm, 두께가 3mm짜리입니다. 두께가 3mm짜리 상자를 만들어줬고요. 자, 그리고 텍스트 사용을 해가지고 그 상자 위쪽에 들어갈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포항대학교라고 만들었죠. 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글자의 위치를 옮겨주고요. 글자의 두께를 5mm로 바꿔줬습니다. 자, 상자의 두께가 3mm이기 때문에 글자의 두께를 5mm로 바꾸시게 되면 글자가 한 2mm 정도 위로 탁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줬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튜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튜버를 가지고 와서 튜버의 크기를 두께만 3mm로 바꿔줬어요. 튜브의 두께 3mm로 바꿔준 것은 상자의 두께와 같이 하기 위해서 바꿔줬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튜브를 상자에 조금 옮겨가지고 상자에 반틈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튜브가 반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변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변형을 하고 난 다음에 요 세 개를 다 그룹화 시키고 나서 하게 되면은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키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은요. 지금 이니셜 키링 해가지고 포항대학교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니셜 키링을 하나 만드셨잖아요. 포항대학교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니셜 키링을 하나 만드셨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포항대학교 말고요. 포항대학교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이니셜 키링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름으로 이니셜 키링을 만드시고요. 이니셜 키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요거는 과제 평가용은 아니고요. 출력하는 용도로만 희망하시는 분만 출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이 눈금자 도구를 이용해서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것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속성 창을 이용을 해가지고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것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실습을 진행했던 것은 이니셜 키링을 만드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니셜 키링 만드는 과정에서 포항대학교라는 글자가 들어갔는데 저 글자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 내지는 부모님 이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저한테 STL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출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보내시고 난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메일 보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확인을 해서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눈금자, 그리고 그 눈금자 속성 바꾸는 것, 그리고 그 두 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니셜 키링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